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이 56분 전에 온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고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저는 수도권 4년제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학생이고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 전공자분들 또는 복수 전공자분들,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네요. 올해 처음 팀노바를 알게 되었고 고민을 많이 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팀노바에 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팀노바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팀노바 응용 작품들을 여러 개 봤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러 어느 정도 작품에 만든 친구들한테 이제 작품 스펙을 적어달라고 해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려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따라하냐면 웃긴게 그 교육기관 있잖아요. 사설교육기관. 그 교육기관에서 저희 거 똑같이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훨씬 오랜 기간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10주면은 만드는 작품을 정말 오랜 기간 만들어서 카피해가지고 구직하려는 친구들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설교육기관 쪽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쪽에 먼저 우리 수료자들이 먼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그쪽에 있는 학원 출신 애들이 이렇게 작품을 쓰는데 거의 동일 기술, 거의 같은 수준, 비슷한 앱을 완전 거의 카피해서 만든 그런 애들이 많이 이제 있었대요. 근데 그런 애들이 흔하진 않고 그리고 여기서 한 8개월, 9개월 배운 애들 수준이 거기서는 1년 반 이상을 해서 겨우겨우 앞에 있는 작품을 카피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 안쓰럽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근데 그 친구들이 카피를 하니까 뭐 그 친구들이 카피한다고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카피하는 거는 솔직히 약간 쪽팔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팀노바 많이 카피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설교육기관 이런 쪽에서는 롤모델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창업한 애들 중에 현업개발자들이 창업하고 막 이런 회사면은 좀 괜찮은데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창업하면 그냥 이게 없는 거야. 그런 어떤 그 교육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냥 일단 창업은 했죠. 왠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창업은 하는데 막상 이제 경험도 없고 뭔가 이제 경력도 없고 심지어 경력 없는 대표들 많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사설교육기관 중에 여러분 좀만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써져 있어요. 어디서 일했음이 아니고 개발자로 일했음은 아니고 약간 뭐 그런 커리큘럼을 사용하였음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뭐 예를 들면 스탠포드나 MIT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하였음 뭐 이런 식. 이게 보통 딱 보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보면은 되게 웃겨요. 보고 되게 웃어. 그런 거 보면 애쓴다 애써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데는 이제 보통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잘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팀노바 같은 곳이 좀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글쎄, 실질적으로 정말 잘하는 교육기관 인정받아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읽어볼까? 그래서 학교 수업 하지만 팀노바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좀 카피하라고 좀 올려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점점 스펙 지우려고요. 왜냐면 저희가 열심히 해온 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부 오히려 교육기관에 따라하니까 좀 짜증나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 수업에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도 대학 수업만 집중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떠한 것을 더 공부해야 하고 중요한지는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당연히 모르죠. 네, 교수들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늘 교수 까기 특집인가? 정말 좀 그래요. 교수들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들 되게 TV 나오는 교수들 보면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하잖아요. 방송 전부터 오래 조사해서 가는 거예요. 안 쪽팔리려고. 평소에 관심 있어서 보는 게 별로 아니에요. 사전조사 다 합니다. 이건 의사들도 똑같은 게 의사들이 만약에 이번에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의사들도 당뇨만 이렇게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당뇨에 관련된 논문들이나 이런 거 검토 존나게 많이 해서 가요. 그래서 마치 대본에 있는 대로 딱 짜여진 대로 얘기한단 말이야.
분들 근데 대중들은 저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소에 저렇게 아는 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아는 의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말해보면은 평소에 그런 거 관심 없다가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그때 바짝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능력은 좋잖아요. 경험도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파고들면은 최대한 뭐 기사 나온 것 수준, 근데 잘 보면 기사 나오는 수준이에요. 영문으로 기사만 조금 검색해도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건강 정보 그런 주요 올라오는 뭐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다 흔히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건강 상식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는 의과대학에서도 많이 하지만 일반 뭐 식품대학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지 사과를 뭐 여러 번 먹었을 때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결과 나타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의사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소, 대학 내 연구소나 이런 아니면 그런 사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논문 같은 거. 논문 짜깁기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의사들도 하이엔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들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그 얘기는 각설하고 잘 몰라요. 교수들. 왜 모를까? 교수가 이런 거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훌륭한 교수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게임공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과를 하나 더 나왔습니다. 게임공학 학교를 내가 게임공학과는 한 4년 가까이 다녔고요. 그리고 한 3학년 한 학기 정도 다녔고 그리고 디지털대학교에서 한 2년 정도 더 다녔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보통 이제 그 수영 파트장은 한양대학교 컴공이었고, 그리고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석사는 좀 그쪽은 아닌데, 아무튼 그쪽이고, 이제 그 기계행한 팀장 같은 경우도 학교 2개 나왔죠. 2개 나오고, 하나 컴퓨터공학과 나오고, 하나는, 그리고 이제 석사를 이제 그 보안 쪽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들 말고 전공자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팀노바에 있는 전공자들만 해도 한 최소 30-40%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잘 모르냐면, 일단 교수가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데,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일반 회사원이 이렇게 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업 개발자가 그냥 되는 직업이 아니고, 교수란 직업의 특징은 이제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최소한 있어줘야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여러분들 석사, 박사, 이제 일반 한국 남성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공부를 존나게 해요. 존나게 해서 딱 이제 학교 딱 졸업하면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25살 후반이거나 6살 초중반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상태에서 보통 이제 석사를 따면은 이제 공학 석사는 좀 길어요. 길어서 일반 석사보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대학원 석사보다 좀 긴 편이 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막 2년 반에서 3년은 최소 든다라고 보면 되고요. 석사가. 박사학위를 따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보통은 제가 연세대에서 석사하는 그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팀노바 팀원 중에 있었는데, 보통 공과대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제가 박사 쪽까지는 잘 모르는데 뭐 길게는 5년까지도 하고 그렇게 짧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석사 3년, 박사 5년 하면 8년이죠. 그러면은 벌써 34살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졸업을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 밑에서 많이 실습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업적들을 남기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교수를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교수는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밑에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강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교수가 되는 게 빠르면은 30대 막 중후반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 회사 경험을 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삼성에서 카이스트 한 석박사까지 나오고 삼성에서 한 3년인가? 있다가 오신 분이 정교수가 되는 거를 봤는데, 그분도 강의 처음 해요. 강의 처음 하는데 잘 몰라요. 자기 하던 거밖에 몰라요, 현업에서. 그러니까 약간 교수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업에 대해 애초에 현업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인 전문가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전문가야, 그쵸?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못해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년은 볼 텐데, 그쵸? 그러면은 얘네 취업을 하는 곳이 중소기업이 어떻고 어떤 기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취업 사무실 있죠. 대학 내에 있는 그 사무실에 맡깁니다. 이게 지금 산업혁명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봐줘야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요? 그 취업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 무슨 대학 취업 특강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은 감색 정장을 입으래. 난 아직도 그 감색이 무슨 감색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 맘대로 그냥 파랑색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감색이 뭔데 도대체? 밤색이야? 갈색인가?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제가 공대였는데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돈 벌지, 실질적으로 공과대에 있는 학생들의 구직 방법은 다른데, 이제 교수들도 그런 거에 문제 제기를 안 하죠. 왜냐? 교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총장 밑에 있는 그 근로자의 이제 속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대학 이름으로 교수하면은 나름 좀 간지나게 사는 건데, 간지나게 살고 좀 멋있는데, 나는 존나게 멋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이거를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학원 대표가, 그쵸? 학원 대표가 굳이 이 교수들을 까서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감히 어떤 이 교수님을 어떻게 감히 까는 사람이 존재하지? 우리나라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교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막 까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 안 하는 학생도 많고. 근데 사실 학생들한테만 100% 책임 전가하기에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취업 컨설팅은 교수님이 해줘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 교수님이 현업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못합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교수가 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회사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석박사 나오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사를 졸업하고 가는 시나리오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회사부터 막 블리자드 이런 회사, 첫 회사부터 구글 이런 사람들과 첫 회사부터 이제 좀 중소기업의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되는 스펙이 좀 아쉬운 친구들, 아니면 꼬우면 박사 나오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쩌게 삶이 다른 거지. 양반이 천민의 삶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수까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투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학비도 학비 투자지만 풀타임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나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궁핍하게 사는 거죠, 30대까지. 근데 집이 그러니까 좀 잘 살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되게 힘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하고 중요한지는 친절하게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네, 결론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보통은 제가 다 알려주죠. 어떤 분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이 기술을 해야 되고, 이게 기술이 바뀌니까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 기술의 동향. 예를 들면 웹기술이라면 웹기술의 역사나 웹브라우저는 무엇인가, 그리고 HTML이란 무엇이고 HTTP란 무엇이고 웹서버는 무엇인가, 웹서버는 왜 있어야 되나,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등등등등 알려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그 클래스의 차이죠. 제가 괜히 교육에 있어서 교수들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까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나 시스템이 잘못된 걸 까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잘 얘기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데 우리 교수님은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려주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뛰어난 교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못 봤고요. 저는 못 봤는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상 속이나 아니면 여러분 경험 속에 있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거 자체는 대학 내에서, 자기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학생들을 많이 받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점에다 5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5명까지만 받아야지 여기를 막 1000명을 받아놓고서 그 종업원이 없어서 못 쓴다, 공간이 좁아서 뭐 못 써요 라고 하는 거는 그쪽이 되게 무책임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을 컨설팅 해주고 잘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수를 그만큼 늘리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시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심지어 이 친구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깔 수가 없어요. 이게 비단 한 곳만의 이야기인가? 그거는 많은 전공자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경우 많이 봐가지고요. 비전문가들 많아요. 교수라고 다 전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책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네트워크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네트워크에 가는 것만 거의 10권가량을 추천해 주시니 이걸 다 보기도 힘들고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양아치지. 지가 네트워크 가르치니까 네트워크 서적밖에 안 가르쳐주죠.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수 탓만 100%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넓어요, IT 업계가. 그래서 저를 찾은 거는 잘한 거죠.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개발자 방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게임밖에 모르네. 근데 다른 거 아는 척하네. 뭐 이런 거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면은 안 돼요. 이쪽에서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왜냐면 개발 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딱 보면 알거든. 저 사람 저거 잘 모르는데 떠드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도 좀 약간 쫄릴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영역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님 속에서는 자기가 네트워크라니까 네트워크가 이제 세계관이 이제 전부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네트워크 10개면 진짜 쇼킹하다. 본인이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고 했나요? 설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부를 책으로 배웠는데 이 책 시스템이 잘못된 게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최신 릴리즈는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 재미로 한번 해볼까? GCC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GCC 사이트를 가면요. 이게 이제 컴파일러 모음인데 여기 보시면 최신 릴리즈가 언제죠? 최신 릴리즈, 서포트 릴리즈가 7월 19일에 시작이 됐고 최신 릴리즈들을 잘 보세요. 보면 10월 26일에 GCC 6.5 버전이 릴리즈가 됐다고 공시가 되어 있죠. 2018년도에 GCC 8.2 릴리즈는 2018년 7월 26일에 업로드가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돼 있죠. 네이버에 이게 있을까 모르겠네. 네이버에서 GCC를 쳐보겠습니다. GCC를 치면 어딨냐? 책 도서 요걸 들어가면 GCC를 이용한 C 프로그래밍, 시그윈 GCC 그 자체가 많이 없네요. 여기 보세요. 2017년 2월 18일에 나왔죠. 이게 지금 나름대로 GCC 7.0인데 지금 GCC 사이트 아까 보시면은 릴리즈가 언제예요? 10월 26일 최소 진짜 7점대보다는 8점대 이제 나왔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GCC가 이거를 책으로만 이거를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렌드도 같이 봐야 돼요. 이 봐봐. Introduction to GCC 리처드 스톨먼이 진짜 직접 썼네. 개질이네. 아무튼 근데 2004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현 시점을 반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물론 이제 컴파일러는 사실 이렇게 속성을 많이 타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반 기술이라면 공식 사이트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책으로만 추천해 주기에는 이렇게 트렌드 반영이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각광받는 기술들을 이제 하실 때는 홈페이지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홈페이지를 왜 안 보는 걸까? 예, 도서 좀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로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한번 해놓은 걸 한번 보자 라고 해서 도서를 주로 보는 건데, 사실은 어떤 분야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냥 개발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애한테 네트워크, 지가 이제 이 수업을 주로 하니까 네트워크만 계속 보내주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눈탱이 치기가 제일 편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니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요.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수들 같은 사람들 저 별로 싫어할 텐데, 현업에 있을 때도 그냥 막 이렇게 평가 되게 냉정하게 합니다. 뭐 이런 거는 프로니까. 근데 이 초보자들 있죠. 초보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눈탱이 치기가 쉽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막 유도해주면 다 이제 이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낚여요. 지금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교수가 이렇게 10권 추천해주면 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개발자가 돼 있겠지 라고 하는데, 책을 추천할 때도 이렇게 트렌드를 알고 추천을 하던지 아니면 여러 분야를 섞어서 해준다든지, 얘가 지금 네트워크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생이. 근데 총체적으로 잘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한두 번이어야지. 저 그래서 그렇게 현업 개발자들도 이제 케바케가 있다고 보는데, 교수들도 진짜 케바케 진짜 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욕하다가 20분이나 지났네. 수고스럽지만 노프 팀장님이 제가 학교 외에 따로 공부할 만한 것들 몇 개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하죠.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C, 자바, 파이썬, 안드로이드, MySQL 같은 티누바 라이트나 1단계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딩이 아닌 이론적인 수업들입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C랑 자바, 파이썬, 안드로이드, 여기 이 세 개는 지금 언어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제가 잘 들었으면 하는 건 자료구조 정도고요. 자료구조 들으면 괜찮고요. 알고리즘 수업이 있으면은 그냥 느낌으로만 들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입식으로 문제풀이처럼 배운다고 수학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수학은 내가 직접 체감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산수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발하다 보면 근데 정렬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 이제 알고리즘을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은요 좀 클래식이라서 실제로 정렬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료구조랑 콜라보가 돼 있어서 되게 되게 찌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렬을 사용하거나 그런 사용 상황보다는요, 자료구조랑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구조 중에서 트리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뭐 사실 트리도요, 그냥 트리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트리 배우고 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NoSQL, 최신 NoSQL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자료구조 중 하나가 LSM 트리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되게 구조가 완전 한 번 더 변형됐거든요. 그래서 자료구조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자료구조 괜찮아요. 그리고 이론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술의 흐름을 좀 더 가신다면,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잖아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요새 MySQL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마리아DB를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같은 개발자 만들어서. 근데 내부 아키텍처가 좀 달라요. MySQL도 보시고, 아니면은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한두 개만 달아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슷한데 조금 사용법이 다르고 내부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RDBMS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MySQL 말고도 레디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REDIS, 레디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얘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새 빅데이터의 패러다임이 왜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 중에 좀 할만한 게 TCP/IP 프로그래밍, 요런 거는 꼭 해보세요. TCP/IP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분야에 가고 싶은지도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드로이드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에서 파생된 다른 기술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오픈CV 같은 거, 이런 것도 써보시면 괜찮고, 아니면 게임 개발이나 VR이나 AR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니티 같은 것도 괜찮아요. 유니티, 그러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유니티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2D 게임 같은 것도 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게임 샐러드 같은 게 되게 쉽게 잘 되어 있거든요. 게임 샐러드나 아니면은 그 관련 툴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거 한 8개인가 9개 모아서 본 적이 있는데, 게임 엔진인데, 게임 엔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닷넷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그래도 클래식이고,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요새 이제 우리도 관심있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일렉트론, 이런 게 있거든요. 일렉트론. 그게 뭐냐면 이제 크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크롬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롬에 이제 관련된 개발하던 사람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걸 하냐면요, 웹 프로그래밍인데, 그러니까 그 확장 앱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거. 근데 그건 좀 오바 같다. 그건 수요가 애매하고, 웹 프로그래밍을 해보세요. 차라리 웹 프로그래밍. 지금 해보면 괜찮겠는데, JSP 지금은 파이썬으로 웹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바에서 자바 서블릿이나 웹 개발 같은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좀 더 하나 더 해보고, 아니면 안드로이드 말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포인터도 잘 모르는데, 아까 딴 친구구나, 걔는. 그 외에는 코딩이 아닌 이론적인 수업들입니다. 근데 팀노바 수준의 작품은 이렇게 해서 못 만들어요. 괜히, 아니 진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으면 제가 괜히 옆에 없죠. 그러면은 아무나 시키겠죠. 근데 응용 2단계, 응용 1단계는 아직도 일반 파트장은 못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준이 안 돼요. 예전에 다른 파트장 한 명 경력 좀 오래 있던 애 시켜봤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계현 팀장이랑 저만 딱 둘만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지금 여기서 관점이 틀린 게 이제 커리큘럼의 문제라서 이렇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니에요. 단순히 그 문제 아닙니다. 커리큘럼은 잘라면 되게 쉽게 짤 수 있어요. 그냥 이거 공부하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쨌든 소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는 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완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보완을 하고 싶으면 그냥 딱 적어줄까, 이거를? 적어주고 그냥 끝내죠. 일단은 보완하고 싶으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있어서 보완하고 싶으면, 이게 보완도 장르가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일반적인 웹 보안 쪽을 얘기하면 웹 개발을 하셔야죠. 지금 이제 파이썬 해봤죠. 파이썬 해봤으면 파이썬도 괜찮고, 뭐 흔하게 많이 하는 걸 하고 싶으면 서블릿, 자바 서블릿 JSP 이걸 해보세요. 그리고 관련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닥치고 스프링이지 뭐 요런 거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신 다음에 모든 일단 웹개발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세계 근데 웹개발 자체의 웹개발만 보면은 PHP가 압도적으로 높을걸요. 가장 높은 걸로 아는데 PHP도 괜찮아요.
PHP도 괜찮고 일단 웹 개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웹 보안으로 가고 싶으면 그 다음에 웹 서버를 존나게 파야 돼요. 웹 서버 오픈소스 같은 거 봐도 되고 아키텍처 같은 것도 좀 보셔도 됩니다. 보고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그것도 봐야 되고 HTTP 이게 뭔지 역사도 알아야 되죠. 웹서버 왜 필요하고 HTTP 왜 필요하고 아씨 목이 이렇게 쉬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웹 개발에 이해도 해야 되죠.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HTML 다 못 치겠다 한 손으로 치니까 대충 해요. 자바 한글로 자바스크 이렇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HTML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다 보셔야 돼요. HTML이란 게 굉장히 발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HTML5 프레임, 그 다음 웹브라우저에 이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물대 내전 세표홍이라고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뭐 네트워크 계층, 세션 계층 뭐 이런 거거든요. 물대 내전,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 리눅스 해야지. 리눅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존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웹 보안 전문가 하나만 되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존나 잘해야 돼요. 할 게 진짜 많죠. 할 게 진짜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많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일단은 근데 제 생각에는 좀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걸 일단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 카테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되고 싶은지부터 일단 얘기해봐요. 그럼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웹브라우저 뭐 네트워크에 이해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학에 대한 이해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수학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안보 코어를 꼭 알아야만 뭐 풀고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알면 좋은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종류별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면요 사실은 웹보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털어올 때 되게 좋아요. 나쁜 짓 할 때는 털어오는 애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막 요새 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한 달 만에 만들기 또 뭐야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툴로 깨작되는 수준은요 사실 전문가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근데 그런 개발자를 지향하시는 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전공해서 하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클래식이라.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좀 짜증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되게 무의미한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일단은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운영체제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보세요. 일단은 윈도우즈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도 괜찮아요. 리눅스를 한번 잘 다뤄보세요. 리눅스도 괜찮을 거고 리눅스는 거의 이제 필수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운영체제인데 리눅스 콘솔은 아까 안드로이드 콘솔은 들어가 보셨어요? 디바이스 연결해서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조작하려면 사실 리눅스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지 얘기를 하셔야 제가 가이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복잡해요. 관련 기술들 되게 많고. 그리고 보안 전문가면은 이 상황에서 시스템도 알아야 돼, 사실. 리눅스도 알아야 되고, 안보코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얘가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보더라도 그 코드가 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의 습성을 가지고 웹보안, 개발자들의 실수를 전문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지금 1시간 넘게 떠들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앞에 거 해서 2개 합치니까 1시간 좀 넘겠네요. 영상을 지금 3개째 만드는데. 네, 아무튼 이게 좀 더 합시다. 좀 하고 연락 주세요. 지금 이 수준에서는 이거 다 소화도 못해요. 예, 이거 너무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전문가 DBA가 될 것이냐,
근데 DBA도 어설픈 사람과 개발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되게 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네 솔직히 되게 잘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플랫폼 딴 거 하고 싶으면 저는 웹 개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웹 개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네트워크로 어떤 상황을 중계하는 거 있죠. TCP/IP나 뭐 UDP나 뭐 아니면은 뭐 SCTP나 뭐 RUDP나 뭐 이런 어떤 퀵 뭐 이런 거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팀노바.com 영상 스트리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련 기술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죠. 뭐 HLS나 아니면은 대시 이런 거 MPG 대시 아니면은 뭐 웹RTC 뭐 이런 게 왜 나왔고, 뭐 사실 이거 말고도 파생된 게 진짜 많은데 SLDP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너무 많다니까 혼자 못해요. 이건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윈도우즈나 웹개발 둘 중에 일단 하나 골라서 하세요. 윈도우즈는 그냥 하시면 돼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C# 베이스로 해서 C# 알겠죠? 그 윈도우즈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C#로 하세요. C#. 왜냐면 제일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이전 시대에 C로 개발하는 개발자들 많았는데, 이제 그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실수하는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막 블루 스크린 뜨고 이런 거 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 주도 사이트에서 이 짓 많이 해가지고 블루 스크린 존나 많이 뜨거든요. 그리고 막 공인인증서 안 열리고 막 아주 제가 빡쳐 죽는 줄 알았어요. 걔네 아마 C로 만들었을 거예요. 딱 봐도. 아무튼 저는 C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C샵으로 윈도우즈 개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중에 C샵을 선택하세요. 자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상담합시다. 벌써 36분째예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아무튼 잘 들어보세요. 본인 인생 걸린 건데 36분이 힘들면 난 솔직히 말해서 나 이렇게 상담해주기 싫어. 36분이라도 잘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세요. 아무튼 윈도우즈 아니면 웹 개발 합시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